인간 생존의 기본이 되는 건강한 숨. 보이지 않는 적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면 깨끗한 공기를 지키기 위해 공기지킴이가 나선다. 국내 최초 공기질 개선 프로젝트 맑은 공기를 부탁해 지금 시작합니다. 건강한 숨쉬기를 제안하는 방송 공기질 개선 프로젝트 맑은 공기를 부탁해 MC 박은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기의 질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듣고 발빠르게 해결책을 제안하는 공기지킴이 이호찬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도움 말씀 주실 든든한 두 분 함께 하셨습니다. 맑은 공기를 부탁해가 벌써 12번째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러게요. 오늘 12번째니까 네. 감회가 진짜 막 가슴이 뭉클뭉클하기도 그쵸. 하고 어떤 이야기가 또 펼쳐질지 궁금한데 네. 어떤 이야기죠 오늘은? 네,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미세먼지 관련된 뉴스를 굉장히 많이 찾아봤잖아요. 근데 최근에 놀라운 소식을 하나 발견했어요. 뭐요? 어떤 소식이요? 미세먼지와 대기환경이 생존의 위협이 되고 또 사계절 내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결론이 도달이 되었잖아요. 네. 이 심각성을 바로 피부로 와닿게 느끼시는 건 아무래도 주부님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저희한테 고민 사연을 보내오시는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바로 주부님들이에요. 네. 아이들 건강 생각하고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챙기는 우리 주부님들. 네. 네. 고민 사연을 보내고 솔루션을 찾는데 그치지 않고 이 주부님들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네. 마스크를 끼고 거리에 나오신 주부님들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는 도심 속 오염된 공기. 건강한 숨쉬기를 위해 시민들이 나섰다. 이대로 있으면은 마스크를 쓴 채로만 생활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마음대로 숨 쉴 수 있도록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맑은 공기를 지켜주고 싶은 시민들의 바람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사실 그간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내놓은 그 미세먼지 원인과 대책이 주부들의 불안감을 아주 시원하게 해소해주진 못했습니다. 네, 맞아요. 1회에서도 언급했었지만 괜히 애꿎은 고등어가 문매를 맞는 상황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네. 양식업체나 전문 구이집이 도산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정부와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대책 어떻게 세우고 있는 게 제대로 갈피를 잡아가고 있나요, 교수님? 네, 미세먼지라는 것이 이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 정부도 하고 있고요. 그 네. 위험성에 대해서 굉장히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환경부가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대해서 유발 물질에 대한 원인 연구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네.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사실은 피부로 느끼는 주부들은 도대체 이거에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환경부에 서 주부들과 좀 가까이 할 수 있나 이런 노력들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희가 뭐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지구 온난화 예방하자 해가지고 막 지구가 뜨거워지는 게 얼마나 우리가 실생활에 사실 피부에 와닿지도 않았는데 에어컨 키지 말자 그러고. 네, 뭐 가스, 뭐 스프레이 쓰지 네. 말자 막 네. 이러고 이제는 실생활이에요. 네, 우리가 익숙한 호흡하는 미세먼지나 황사 예보 시스템도 이게 오락가락했다고 해요. 네. 왜 문제가 있네요, 진짜. 네. 2000년대 초반엔 이 황사가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결국에는 이 황사 예보 경보를 누가 관리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됐었어요. 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인위적인 요인인 스모그와 미세먼지는 환경부에서 전담을 하고요. 네. 그리고 황사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인 요소기 때문에 네. 기상청이 전담을 하기로 했는데요. 황사와 미세먼지가 섞여서 심각해질 때는 결국에 어디 말을 믿어야 되는지 혼란이 생기고 또 오보 때문에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잃었었죠. 맞습니다. 네. 네, 사실 미세먼지 예보가 생긴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맞아요. 이게 눈으로 보기에 미세먼지가 심한데 예보에는 미세먼지 보통으로 표시되거나 이게 황사라고 했다가 미세먼지라고 하는 등 이게 도대체 미세먼지는 뭐였고 황사는 뭐였는지 이게 되게 오락가락해서 국민들의 약간 좀 불안감, 네. 신뢰도를 떨어뜨리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환경부와 기상청이 각각 따로 맡았던 이 미세먼지 예보를 이제는 통합을 해서 미세먼지 예보 경보 그리고 황사 경보 이렇게
이렇게 3단계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기 환경은 나빠지고 우리 건강은 위협을 받는데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는 목소리가 아직 크지 않고 적은 게 네.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숨, 맑은 하늘을 돌려주자는 취지의 모임, 바로 미세먼지 대책 촉구 카페 회원들인데요. 네. 이분들이 모이게 된 계기, 제가 직접 만나서 들어봤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에 나선 시민들의 현장 공부회가 찾아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한자리에 모인 미세먼지 대책 촉구 카페 회원들 열심히 회의 중인 모습인데 손에 들린 자료와 미세먼지 심각성을 알리는 전단지 무언가 단단히 준비한 모습인데 이들은 과연 오늘 어떤 일로 모인 걸까? 미세먼지 때문에 국민들이 다 고통받고 힘든 상황에서 지금 환경부나 다른 곳에서 이런 거를 해결해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떤 해결책이 따로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애들하고 놀아야 되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창문이나 모든 게 다 개방된 상태에서 공기가 나쁨인 상태에서도 계속 뛰어놀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로서 너무 힘든 상황이 되고 취약계층을 위한 다른 매뉴얼을 만들어서 기준치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적용시켜 주기 달라고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러 온 겁니다. 아이들을 위해 활동에 나서게 됐다는 회원들. 인터넷 카페를 통해 각 지역별 미세먼지 수치를 보고하거나 해외 대책 사례, 연구 논문 등을 공유하며 정보를 교환하고 정기적인 모임들을 가지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직접 발벗고 나선 시민들의 이야기 잠시 후 계속됩니다. 아이들이 집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학교 또는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일 텐데 네. 이 공간들도 사실은 깨끗하고 안전하진 않죠, 박사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밀집도가 높을 때 그만큼 유해 요소가 더 많겠죠. 네. 게다가 중요한 건 어린아이들이 훨씬 더 취약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환경의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나약하죠. 왜냐? 호흡이 굉장히 깊습니다. 호흡을 되게 자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른들보다도 훨씬 더 좋지 않은 공기가 인체에 유입될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올해 또 미세먼지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이제 아이들을 바깥으로 안 보내고 실내 그냥 꽁꽁 그냥 묶어놓는데 네, 맞아요. 실내 공기 질 개선에도 우리 주부님들이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뜻을 함께한 부모님들이 모임을 만들고 적극적인 활동을 해 나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벌써 회원수가 2만 명이 넘은 카페라고 해요. 오, 어마어마하네요. 네. 오늘 이 자리에 미대촉 카페 회원분들을 대표해서 한 분이 나와주셨습니다. 바로 김민수 주부님 나와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대촉 카페 회원이자 한 아이의 엄마인 김민수입니다. 학교를 보내놓고서도 약간 고민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학교에선 잘하고 있을까? 근데 예전에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있을까 이런 걱정을 했다면 요즘처럼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우리 아이가 특히 체육이나 야외 수업이 있는 날이 가장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뭐 직접적으로 미세먼지 측정기를 갖추고 있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네. 기상청에서 하는 그런 예보 또는 환경부에서 고지하는 수치 이런 것들만 참고해서 야외 수업을 결정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기준이 높다 보니까 미세먼지 수치가 실제로는 굉장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 아이들이 그냥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고 소풍을 가거나 체력장을 하거나 여러 가지 야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되지요. 우리나라 미세먼지 주의 기준은 WHO 권장 기준보다 2배 이상 높게 측정하고 있으며 이것은 캐나다, 일본, 호주 등 주변 국가에 비해 관대한 수준. 예, 우리나라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 정도인데요. 선진국의 동경이나 뉴욕 같은 경우는 25 내지 30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략 2배 정도 농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도 노력을 하면 그 정도로 낮출 수 있다는 얘기고요. 건강적으로 굉장히 큰 이득을 볼 수 있고 산업에서도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볼 수 있어서 낮추는 데 들어간 비용보다는 그것으로부터 얻는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나라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이게 참 답답하네요. 그러게요. 그럼 어떻게 청와대에 민원을 넣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교수님?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주부들이 많이 계신다면 네. 조만간 네.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라는 거 저감하고 하는 거는 어쨌든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또 산업의 문제라든지 또 국가 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풀어야 될 숙제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생활에서 우리 아이들이 피부에서 바로 직격으로 그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주부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미대 쪽 회원분들이 벌써 2차례에 거쳐서 집회를 통해 의견을 관계부처에 전달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그럼 향후에 이제 모임의 활동은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으신가요? 저희가 1차적으로 잡고 있는 목표는 WHO 기준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주의 경보 수준을 그 수치에 맞춰달라는 것이 저희 1차 목표고요. 네. 그것이 확립되어야 교육부 방침이 변경되고 또 그것이 또 변경이 되어야 일선 학교가 그것을 적용하게 되고 네. 그리고 저희처럼 이런 미세먼지 위험성에 대해서 미리 알게 된 엄마들이 아빠들이 학교에 건의하고 사회에 건의했을 때 아, 저 사람들은 예민한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좀 유별나. 이런 평가가 아닌 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애써주고 수고하시는 고마운 분들이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저희가 받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예. 어머님 네. 조만간 국회로 가실 것 같아요. 아니요, 네. 저는 제 정말 아이를 큰일하시네요. 지켜야죠. 아니 이런 분이 필요해요. 우리 국회에는 네. 이런 분이 필요합니다. 우리 어머님 같은. 그러니까 주부도 국회의원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네. 단순 커뮤니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보 전달하는 매체가 되는 그렇죠. 거네요. 저도 가입해야겠어요. 근데 제가 조금 약간 염려스러운 거는 그런 것들의 문제점을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근원적으로 우리가 미세먼지의 요인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런 자성도 동시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면서 굉장히 환경 문제는 한 가지의 국한된 게 아니라 굉장히 다각도로 같이 네. 고민해야 네. 되는 사회 문제라는 거. 네, 이런 미대촉 같은 이런 카페나 커뮤니티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건지 요즘에는 교육기관에서도 공기질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공기질 관리 프로그램으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교육기관에 제가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잘못된 생활 습관을 파헤치기 위해 공부해가 나섰다. 직접 실험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공부의 연구소. 저희가 공부의 연구소에서 늘 충격적인 실험 결과를 안겨드렸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방송을 보신 많은 분들이 이제 공기가 오염됐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 좀 심각성을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공기 오염도에 대해서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교육기관에서도 이런 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거를 설치하면서 맑은 공기를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 아이들의 바깥 활동마저 걱정될 수밖에 없는 현실.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도 걱정이라는데 요즘에는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공기 속에서 놀다 보면 서로 기관지염이나 폐렴 이런 쪽으로 많이 아픈 증상이 많아서 그게 제일 걱정이 됩니다. 저희 애는 좀 기관지가 좀 안 좋은 것 같기도 한데 한지 이렇게 기침을 좀 많이 한다던가 좀 소리가 약간 허스키하게 아이가 난다던가 혹시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아이가 뭐 밖에서 좀 많이 놀아서 그런가 뭐 그런 거 좀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이런 어른들의 걱정이 모아져 건강한 숨쉬기를 위해 아이들이 놀고 공부하는 교육기관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데 아이들이 맑은 공기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를 체크. 또한 수시로 환기를 시켜 깨끗한 공기 질을 유지하고 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다 보니까 면역력이 약해서 미세먼지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질 관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에서는 더욱더 공기질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기 오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공기질 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학교가 늘어가고 있고 실제로 공기질 관리를 실천하고 있는 교육기관을 더 찾아가 봤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 안에 실내 공기 측정기가 설치가 돼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좋음 상태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공기 측정기로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교실의 공기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교실의 공기질이 어떤지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 속에 있는 미세먼지와 포름알데히드를 측정해봤다. 그 결과 포름알데히드는 검출이 되지 않았고 미세먼지 수치 역시 양호한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교실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생활하는 곳곳에 측정기를 배치. 학생들이 수시로 공기 상태를 확인하여 맑은 공기 유지를 실천하고 있다. 또한 학생 스스로가 공기질 개선에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데. 아침에 공기가 안 좋을 때나 그럴 때 되게 기침 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교실에 오면은 바로 저기 빨간불 들어오면은 창문을 열거나 제가 마스크를 쓸 수 있어서 하늘을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코가 예민해서 축농증이나 미세먼지에 예민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올 때 미세먼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했었는데 교실 오면 미세먼지 측정기가 있어서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야외 운동장에서도 관측. 공기 질이 나빠지면 알람을 보내 학생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도와준다. 공기 측정기를 설치하면서 학생들이 그 공기에 대한 그 상태를 궁금해하고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공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들 아침에 와서 창문을 연다든지 또는 또 그 지저분한 곳이 있으면 청소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실내 외화를 구분해서 잘 신어서 학급의 공기가 좋은 상태를 유지하려고 스스로들 많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확실한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당장 오늘 하루하루가 걱정인 분들 참 많아요. 그쵸.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기질을 관리하는 곳들이 늘고 있다는 거 굉장히 반가운 일이네요. 네. 그럼에도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점들이 참 많죠. 그 미대 쪽에서 이제 바라는 해결 방안 정확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각 학교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환기 시스템이 되어 있다든지 그런 면에서는 미흡한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 엄마들은 우리 아이가 있는 학교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되고 네. 또 제대로 환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교사분들께 교육부가 나서서 그러한 환기 교육도 시켜주고 사실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저는 진짜 죄송해요. 너무 네. 걱정이 좀 되는 게 네. 이제 물이 그랬어요. 그래서 수돗물에 대해서 괜히 불신해가지고 정수기가 학교에 있는 학교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필터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청정기 있으면 굉장히 유용해요. 사실 네. 좋습니다. 좋은데 관리를 어떻게 학교에서 할 것인가. 그 관리 시스템에 대한 어떤 검증 없이는 그거를 과신하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직접적으로 정책안 제안서에는 공기청정기가 있다면 그 필터가 그 주기에 맞춰서 잘 교환이 되고 있는지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함께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그 정책 네. 제안까지 네. 포함되고 있습니다. 제가 늦둥이를 낳고 싶네요. 왜냐하면 이런 장기 플랜이 언제쯤 될까? 저도 학부형이었던 예. 입장에서 굉장히 공감되고 네. 정말 활성화돼서 잘 돼서 이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주부들의 힘이라는 거 여러분들 같이 공감하시는 자리가 될 것 같네요. 네. 네, 정말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네. 과연 시민들의 활동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 교육청을 방문한 미세먼지 대책 촉구 카페 회원들. 각 지역 교육청을 방문하며 교육시설 내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한 미세먼지 대책 매뉴얼을 상의하고 있다는데 오랜 시간 취재하며 모은 자료를 준비해 미세먼지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 회원들.
이대로 있으면은 집에서 창문을 다 닫고 공기청정기만 틀어놓고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지도 못하고 마스크를 쓴 채로만 생활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작은 아이가 좀 심해요. 그래서 이렇게 미세먼지 심한 날은 갔다 오면은 코피를 많이 흘릴 정도. 또 감기 걸렸다 하면 바로 또 기관지염이 걸리게 되더라고요. 중이염이라든가. 각 지역 기관과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대책 촉구 집회부터 1인 시위까지 열성적으로 알리고 있는 중이다. 이들이 이렇게 발벗고 나서는 이유는 오직 하나. 미세먼지가 시작된 후부터 아이들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이젠 회원들 대부분이 미세먼지 전문가가 다 되었을 정도로 열성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작은 움직임이지만 열심히 노력한 끝에 나름의 성과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는데. 전에 미세먼지 상황에서는 국가에서 어떤 반응이 전혀 없었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활동한 이후에 어떤 작은 변화라도 일어나고 있고 이번 11월 달에도 환경부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다른 매뉴얼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관리하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그 작업에 같이 동참하면서 아이들만이라도 꼭 보호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시민분들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네. 그래도 아직까지 대부분의 시민들은 미세먼지 하면 그 미세먼지라는 단어에서부터 벌써 사람들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세먼지가 아닌 미세 발암물질 덩어리 또는 미세 중금속 발암물질 덩어리 네. 이런 식의 표현을 만약에 쓴다면 국민들이 좀 더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더욱더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 시민들까지도 또 아이를 집안에서 아이 키우고 또 살림 잘하고 했던 이런 주부들까지도 미세먼지 때문에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 네. 이건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그래서 우리 정부의 그 정책을 입안하시는 그런 정부 관계자들 굉장히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위협감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건강에 직접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시간 빌어서 다시 한번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박사님께서 이제 그 공기 질, 생활 환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신 계기도 네, 가족의 건강,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게 되게 감회가 색다르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사실은 그 가족 건강, 또 아이들의 미래, 아이들 건강 이런 거는 사실 엄마만큼 절절하게 고민하고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건 엄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주부의 힘이 네. 벌써 이렇게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그 수만 명이 회원이 생겼다라는 거는 반드시 큰 힘을 가지고 이 사회를 변화하는데 어떤 그 일조하실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나비 효과처럼 작은 맞습니다. 날개짓이 아주 네. 큰 바람을 일으켜서 우리 미세먼지가 그냥 확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네,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맑은 네. 공기를 되찾고자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는데요. 네. 저도 공기 지킴이로서 공기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작년 이맘때까지는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을 저희가 그렇게 알지 못했어요, 사실. 단어 자체가 되게 생소했죠. 사실 저도 부끄럽지만 이 방송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미세먼지 주의보 내려진 날 문 닫고 나가지 마야지. 그랬는데 또 실내 공기가 문제가 되고, 또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아유 뭐 내 문제가 아니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함께 우리가 고민을 해결해 나가고 방법을 찾아 나가니까 변화가 보이네요. 변화가 되고 있잖아요. 네. 네, 우리 주부님들도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건강한 숨쉬기를 제안하는 방송 공기질 개선 프로젝트 맑은 공기를 부탁해였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마무리를 짓게 되지만 네. 저희의 이 작은 날개짓이 큰 아주 반영이 돼서 여러분들도 함께 좀 건강한 삶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